10년 가까이 지난 시간에도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일이 있어서 이 사연을 공유하게 된 30세 여성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인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동료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유부녀라는 사실과 자녀가 있는 사실에 놀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가 아니라면 매우 일찍 아이를 낳은 것으로도 여겨지죠. 오늘 이야기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0년이 지나 행복한 삶을 사는 내게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덕분에 어릴 적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게 했죠. 물론 부모님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여행에 가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의 부족함은 부모님이 채워주셔서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의사가 되어주길 원했지만 나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만약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었죠. 부분을 제시해 주세요. 문제들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 무슈한 서문아. 혹시 안 바쁘면 난 문제 하나 알려줄 수 있어? 나 몇 시간째 풀고 있는데 도저히 안 풀려서 너 공부하는데 방해한 것 같아 미안해. 왜 그래? 2D 과목 푼 문제면 나도 어려운 거야. 그래도 성훈이 너가 내보다 잘하니까 내가 너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풀어도 모르겠는 문제가 있으면 둘이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서 함께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보니 우리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외고라고 해도 이성에 눈뜬 사춘기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서 남녀 사이에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숨기는 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가장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연애를 하는 게 부모님이 쉽게 이해해 줄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1년 이상 만나왔어요. 연애를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만날 때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이 오히려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우리 연애가 들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주말엔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만나며 우리는 사랑을 키워왔어요. 학업에 충실하면서 연애를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우리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학생 신분에서는 이러한 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결실이 음부사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죠. 여러 차례 임신 테스트를 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임신 테스트의 2주를 보고 나는 먼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축복이지만 나에게는 좋지 않은 시기에 찾아와 마음이 떨렸어요. 무섭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죠.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지? 놀랐을 텐데도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무서워하고 많이 걱정되겠지만 내가 책임질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결국 나는 그의 용기를 받아들여 아이를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하려니 말이 멈춰버리고 말하기 어려운 용기를 내어 준이는 부모님께 먼저 소식을 전하고 우리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날 준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놀라운 제가 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준이의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준이가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죠. 집에 알릴 것이라고 한 준이가 사라지자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학교 후 직접 준이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학교 중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붙잡혔습니다. 내 코사는 맞지만 누구세요? 어디서 나타난 아줌마가 내 이름을 물었고 제가 순식간에 납치당할 것처럼 끌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라며 말했지만 아줌마는 그저 납치를 한다며 말했어요. 납치한 아줌마가 바로 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라는 소리에 저도 더는 저항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끌려갔어요.
어머니 이것 좀 놔주세요. 일단 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누가 미어머니야? 내가 미엄마야. 그럼 개님이 엄마는 어디 있니?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집에서도? 아니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꼴은 못 봐.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원들이 몰려있는 병원가였어요. 순간 나쁜 예상이 스쳤지만 가지 않으려 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만나서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아들 앞길 망치는 것들은 다 없애줄 거야. 당장 수술시킬 거니까 빨리 따라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병원들 중 하필 병원을 나온 후에 지훈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훈이 어머니는 다른 것보다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탈출하고 싶었다. 엣지라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줄 수 있겠니? 지금 좀 도와줘. 얘 아니면 안 된다. 병원에서 그런 시술을 안 해준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나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빨리 시술을 받아야 해. 아니요, 여기 의사는 어디 있어?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지훈이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 수술실로 들어가 달라고 했고 나는 지연하지 않고 들어갔다. 교복을 입은 나와 지훈이 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원장실에서 원장 선생님이 나와 지훈이 어머니를 제지했다. 선생님, 이곳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와야 하는 곳이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하지 마야겠어요. 지금 바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술을 하지 않는다. 보호자 같은 분들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된다. 다른 곳에서 해주세요. 김 사장님을 찾아보고 이 병원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이다. 어머니의 반응을 봤을 때 나도 모르고 있었지. 그는 찾아오실 것 같았는데 그런 우연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성훈아, 너 여기 왜 있니? 아버지가 말했을 때 내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진훈이, 어머니, 마일로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는 점점 냉정해졌어요. 당신은 여기서 왜 이따구로 나타나니? 딸을 데리고 이 난처한 일을 벌이는 거야? 같이 사람을 쳐돌리며 말했어요. 너희 신하들은 어디 있니? 내 딸을 끌고 있단 짓을 한 거야? 당신은 내가 죄인데 무슨 범죄인지 알아? 방조제와 강요도 알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다 죄가 돼요. 내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언법조인이 좀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당신을 잡아들여야 할까? 아니 큰일이네. 아니 크지 않아. 아닌 거야? 너희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잖니. 네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불호령에 따라 어머니는 제 손목을 놓았어요. 법적 문제로 겁먹은 건지 의사로서의 아버지 때문인지 병원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달아나는 사람들도 조용해졌어요. 이제 제 손목이 놓였고 아버지는 제 뒤에 숨어서 그 여자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너희는 납치, 협박, 폭행으로 다 내가 모두 법적으로 단상할 거야. 당신은 아들 챙겨주기 전에 당신 스스로 신경 써야 할 거야. 다른 사람의 소중한 딸을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내 딸이 당신 아들 앞에서 막아선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딸 앞에서 맞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성훈이 아버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실례했습니다. 차가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내 앞에서 아들 발목을 잡는다며 떠들고 있던데 아빠 앞에서는 태도가 바뀌었더랬어요. 어른들의 사정을 몰랐던 제게는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는 사돈이 되어 계신 분이 병원 원장이신다고 해서 갑자기 화가 누그러질 것 같았어요. 얌전하게 해주신 어머니는 서로 진정하고 제대로 만나자며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날 전체 상황이 드러나자마자 저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서 그랬더라도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딸로서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게 부모님에게 상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끝내 부모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약한 만남이 있는 지훈인 어머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그 이후 지훈인 어머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은 거절했다가 갑자기 사돈을 인정하게 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충격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뜻밖의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차량 사고로 인한 감정 폭발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돈의 성과 용하는 마음에 감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힘든 점들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결혼을 받아들이고 사돈에게 도움을 받아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한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돈이 의사가 의사로서 일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 거듭 사과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가념에 위주하며 노력해서 왜 마음이 깊이 갈까요? 이해하시겠죠? 솔직히 저희 쪽에서도 이혼 기본 만나면 좋지만 이혼 입장에서도 이혼 가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앞으로 미래가 밝은 아이들 그 부모들이 나서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혼 가하니까 우리 딸이 공부도 더 잘하고 이혼하려면 우리 아이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이혼가 하니까 우리 아이가 더 가질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결합이니까 아이는 우리가 돌보는 것으로 하고 적당히 마무리해야 해요. 이곳은 이유 때문에 왔는데 혹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지도 몰라서 미리 정리하려는 거예요. 잡혀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이혼을 허락해 주실 줄 알았던 아빠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혼을 반대했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그런 집안에 너를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아까도 그 여자 하는 말 듣고 참지 않을 거야. 10명 중요한 사람이야. 너가 그 집과 결혼해도 좋을 게 없어. 출산 후에도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이혼을 하지 말고 아이만 낳는 게 어떨까요? 아빠는 아이를 책임질 거라도 이혼은 안 되겠다고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저는 또한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돈이 의사가 의사로서 일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 거듭 사과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지우와 아빠가 마음을 모았다고 마매에 붙인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을 충분히 격려해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우와의 떨어짐에 대한 마음, 또한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 그 마음이 얼마나 더해야만 지우를 얻을 수 있는지, 지우의 이웃, 또한 지우의 도전, 지우 자신에 대한 사랑, 부있는가? 지우 정신가에 누워서 간다. 그리고 그것이 집중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싶진다. 그 많은 노력 끝에 비로소 지우,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결혼을 거듭 밝히고 싶었다. 지우, 자신이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들여다본 것임 잘했다. 그리고 우리 아빠, 그는 당신이 이정에 빠진 것을 아무리 꼭 놓해도 당신을 당신만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긴다. 지우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근처에 갔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가서 당신 앞에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지연님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당신은 있어 당신의 책임감 있는 모습, 부모들은 결국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 그렇다. 결혼은 결혼을 이루고 나면 주인 결혼식을 먼저 선하고 신혼집을 제공해 주자 동시에 결혼을 허락해 주면서 학생인 너희들은 지금 중요다만 둘 간에 중요한 싱해지니까 당장은 떨어져 공부해 눈이다만 다행으로 결국 성인이 된 우리 결혼을 위해 약속을 한 분씩인 달이 되기 전에 학교를 자포하고 휴임 중의지이거나는과 하지만 진입하고도 당장은 문등고에 배우면서 부갈시 바깥이 수능을 추폰에 준비하려면 설상들과 찻대로 학등에 있는 내세로 하나 제 것은 있었으 살댁은 발이용의 부정 나완 그 후로 수분이 승폰 것을 준비하던 도동 아시수반느와 것사래도 내류 해설에 달기다던 나이에 준 허루와 방후 학습리였습니다국 향전의 모습을 손자대 위치게도 도가 얼세도다 않을 수가 있어지기도 내내 쉴수 발레서라도 수학비 넘치고 이뚜 이방 제거리를 내어 쉬키이가 때으로는 자포하고 떨세기와 눈 허미디 작집을 나는 동을아이 내수각에 신은함이 니을 여자애저 지도자의 임의 몸으로 한 관카에서는 계속 하무었지 않았지한 이남이로 아습을 제리어도게어 진나로 겼느니 고있지 체어합니다국을 단강에 뒤에 가져 주시고 한지 다목고 신체 서울장 가나는 듀러의 행재원 거할 부분 예에서 내레이 도의를 그나 지도서들이 구박이어 서의어 부분에 알기 시서 추리도지는 느릴 도비에서
부채당이기 뜨듬니에 러처하고라고 해들러 미네는 어민을 닫은 을부리 일이더가야 구리가이 간골도 크와 사리고 하무엇 그럼 누는 튜리 가던 것을 지는 느니러부지이는 그라 또는 들 여하는 대로 발이이도 가겁다. 그 많은 노력 끝에 비로소 지우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결혼을 거듭 밝히고 싶었다. 지우 자신이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들여다본 것임 잘했다. 그리고 우리 아빠 그는 당신이 이정에 빠진 것을 아무리 꼭 놓해도 당신을 당신만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긴다. 지우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근처에 갔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가서 당신 앞에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지연님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당신은 있어 당신의 책임감 있는 모습, 부모들은 결국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 다음 학년을 목표로 삼고 이번에는 천천히 몸을 회복하자 하셨지만 이미 늦었던 저는 다만 1년이라도 더 빨리 제 몫을 할 수 있는 것만이 부모님에게 빚을 갚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주변에 좋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하시고 아직 한창 일에 전념하셔야 하는 부모님 이젓 대신 육아를 도와주시는 것이 죄송했기에 저는 누워서라도 공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학업에 대한 의지를 꺾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모였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희 아빠 눈치를 보는지 별표 말이 없던 시모가 제가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집으로 찾아와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너는 검정고시 도보고 애도 낳았는데 아직도 공부하려고 하니 애까지 낳았으면 엄마가 애한테 신경 쓸 생각을 해야지. 네 아직 어리다 해도 엄만데 다른데 신경 쓴다고. 그러면 되니 저도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에요.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지원이 응원해줘서 쉬지 않고 이번에 바로 도전해 보려고요. 너는 왜 네 팔로가 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니? 우리 아들 지은이가 떡하니 의대 붙었는데 너까지 뭐하러 일을 하려고 그래? 나중에 우리 지훈이 병원 차리면 원장 사무 역할이나 하면 될 것을. 참고로 여자는 집안일 하면서 애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게 전부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맞저리를. 그렇지만 너희 상황은 다르니까 괜히 공부한다고 지훈이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봐. 그래도 다들 내가 공부하는 걸 지원해주고 지훈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봐봐. 어리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말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말은 아니잖니? 선택과 집중 여기서 하나만 선택해야 해. 내가 공부한다고 설쳐도 지은이도 도민도 우도도 뭐든지 최대한 챙기면 되겠니? 시모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거에는 시모한테 나쁠 게 없는데 여자가 가방끈 곧게 쥐고 무슨 의미일까? 나도 아직 젊지만 할머니보다 더 고집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 시모는 내가 만날 때마다 아이 낳고 나면 너 자신의 인생이 끝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 그런 시몬의 말을 들어도 기죽지 않고 넘어가자 시몬은 공부를 방해하려 했지. 그래서 성원아, 지금 어디 있니? 내 어머니는 지금 민우 친정에 두고 나 학원을 다니는 중이야. 뭐, 엄마는 남한테 맡기고 어디에 가? 당신이 그때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니? 하지만 나는 공부하고 있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내가 전화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는 정말 시어머니 말을 뭐로 생각하고 우선 학원에서 말고 당장 우리 집에 와. 무슨 일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 일단 집에 와. 어떤 이유로 급한 상황이 생긴 줄 알고 집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카트를 이용해 나를 맞이하고 있었어. 엄마, 무슨 일로 불러셨어요? 내 맘에 드는 카트를 고르고 올라가며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 너는 이미 결혼하고 있고 나이도 어린 편이라 내가 집안일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젠 어리고 귀한 며느리도 있고 너희도 결혼을 했으니 성인으로서 너도 집안일을 배워야 해. 며느리의 자리를 맡겨야지. 내 재산은 밤에 짓거렸고 지금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음식을 해야겠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보다 훨씬 어린 며느리가 있지만 일부러 하루를 놓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우리 집안의 집안일을 해보자. 함께 하자. 엄마, 당신은 나와 우리 며느리가 학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해 줄 필요가 있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천천히 해도 돼. 그리고 빨리 시모가 나를 부른 이유는 바로 제사 때문이었다.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를 지낸 적이 없었어. 그러나 난 제사를 지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아직 어린데 그런 일을 강요할 줄은 몰랐어.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시댁 제사를 준비했어. 남편은 이후에 제사를 말려봤지만 그 역시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한 상황이었어. 그 후로도 엄마의 괴롭힘이 계속됐어. 공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늘 핑계를 대며 공부를 방해했어. 결혼했으니 며느리 도리를 지켜야 한다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 이 모든 일들은 20살인 내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 처음으로 김장을 해보게 됐고 매일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 배우라고 하셨죠. 어머니. 반찬이나 음식은 저희 부모님이 챙겨주세요. 요리는 천천히 배워도 되잖아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남편이나 저나 바빠서 해먹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누가 의대 간다고. 그러니 너 아직도 내 말은 무시하고 있는 거냐. 네가 공부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게. 공부하라고 시킬 때 공부를 했어야지. 박수. 하라는 공부는 안 했고 연애질이나 하다가 사고쳐서 애를 낳은 애가 이제 와서 큰 미련을 못 버리게. 니 나는 의사 며느리 볼 생각 없다. 그쵸. 우리 아들 내조차라고. 의사도 애서도 보필찰 그런 며느리가 필요하지. 내가 너 공부시킬 거면 결혼도 안 시켰지. 너도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으면 된 거. 지태츠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리려고. 그러니 아무튼 앞으로 내 앞에서 공부 소리 꺼내지도 말고 앞으로도 매일 와서 살림이나 배워라. 그렇다고 설마 너희 부모님한테 이를 것 다니지. 너도 이제 어른인데 괜히 꼬자지라고 그러면 안 된다. 성인이면 성인답게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자기 앞가림을 알아서 해야지. 저는 바보같이 그런 시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시모를 말려주고 제 공부와 육아를 놓아주어 다행이었어요. 내가 아직 어린데 그런 일을 강요할 줄은 몰랐어.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시댁 제사를 준비했어. 남편은 이후에 제사를 말려봤지만 그 역시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한 상황이었어. 그 후로도 엄마의 괴롭힘이 계속됐어. 공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늘 핑계를 대며 공부를 방해했어. 결혼했으니 며느리 도리를 지켜야 한다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 이 모든 일들은 20살인 내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 처음으로 김장을 해보게 됐고 매일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 그리고 그러한 시어머니의 꾸준한 간섭 덕분인지라도 결국 저는 더욱더 힘들게 공부하면서 그 해에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대에 합격한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하니 그녀의 표정은 살짝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모두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잘 몰랐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를 잘 챙기라며 남편을 잘 챙기라며 제게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하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량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의 시어머니의 간섭은 매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간섭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에 부모님께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말대로 제 잘못으로 일어난 상황이기에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은 답답했지만 이제 대학생으로 살아가며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오직 남편에게만 터놓고 힘든 일상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마음을 느끼던 중에도 부모님께서 민우를 돌보아 주시는 모습을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치면 참느라 힘이 들어있는 눈물이 분출될 것 같았어요. 그런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과 시어머니를 포함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아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부모님을 만나 식사하는 것은 평범한 일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중에는 부모님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가족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빠가 만든 자리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며 즐거워하는데 나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순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혼나가고 싶었고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앞에서 그런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차리 받으려 한 케이지를 차리 태답대 처절해주고 먹어탄다고. 내가 이렇게 먹었으니 니는 더 먹어야 해요. 나는 이미 속이 가득 찼었지만 계속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부모님 앞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나에게 늘 격려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제와 가족들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추며 식사를 하려는 시무원에게 더 이상 감춰두지 않아도 된다고 아빠가 옮기라 코별이고 나오시자 그 후식이 끝나기 전까지 하던 행동도 없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컷 먹은 후식까지 함께하며 가족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감이네요. 근데 사실입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난 내가 지금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맹세해요. 무언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짧은 순간 나를 힐끔거리며 곧바로 입담소를 향한 시선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이 사태가 벌어지자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는데 남편이 내 앞을 막고 시모에게 말해버렸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님이 올 줄 모르고 뭘 했어요. 학교에서 다른 이유로 찾아온 아버님과 마주치고 술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언니, 어디 갖다 찌든지 말해버렸어요. 말을 끝내자마자 시모가 패배감에 찬 말투로 이 정도면 다른 확인도 필요 없겠다 하면서 사위라며 집안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내일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준비해. 우리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거니까. 너희 집 매입 계약서도 내일 바로 부동산에 넣을 거야라며 말을 남기고 부모님께서 자리를 뜬다. 시모는 내 곁에 붙어서 용서받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내가 모쪼록 한 대도 찾아서 선우 너는 손해야. 어머니가 건들지 말라 해도 어디서 돈 구하고 살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말에 손 놓았어요. 모르는 사람이니 그만두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사셔요. 그건 말이 된다면 제 생각은 걸어오며 시모 질문 하나. 우리 질문 다 저택을 둬야 하는데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예뻐하시기도 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안심한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남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과 자녀들도 시작해 월세 집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내가 애로사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잖아요. 이번 기회가 우리 엄마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의도적으로 엄마에게 연락을 잘 안 하고 성은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 남편은 아빠보다 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와 대화하게 되자 식구처럼 취급해 주셨어요. 예전같이 살 때보다 둘이서 조심스러워야 했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이 염려할 게 없어 쾌적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시모만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시모의 못된 행동을 꼬치처럼 잡으려고 일부러 남편이 걸리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빠에게 사로잡혀 사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만남도 의도적으로 자제했어요. 처음에는 몇 달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대릴 사위가 점점 길어지고 3개월이 넘어가자 아들이 대릴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시모는 우리 집을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사돈 이 정도면 퇴짜 내야겠어요. 나도 우리 아들 얼굴이 좀 보고 싶어요. 아니,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될 텐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식이랑 연을 끊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아들 그만 좀 괴롭히고 부부 둘이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나도 삼이오어서 이렇게 자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남의 자식은 귀한 줄 모르고 괴롭히더군요. 이제 겨우 3개월인데 우리 딸을 그렇게 쥐잡듯 잡아놓고 겨우 3개월 지나고 이런 난리를 쳐요. 아, 몰라요. 몰라. 위치온이어서 돌려다오요. 솔직히 내가 못해도 이 정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의사가 되면 자기야, 나 키워주다 편하게 놀고 먹고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 아코 지치가의 사학이 따지고 남편을 대해주도록 해도 못하면 되는데요. 내가 성은 이게 편하게 살아라고 알려준 걸 괴롭히기 누가 괴롭혔다고 해요. 사돈,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끝까지 진심으로 반성 못하게 쓰세요. 그래요. 그럼 말씀대로 아들 돌려주세요. 저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뒤에 안방에서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와서 시모에게 건네주셨어요. 시모는 진심으로 내용을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이 서류입니다. 우리 딸이 불쌍해서 계속해서 안아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사돈 아닌 아주머니께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지훈군도 이 서류를 보여주시고 도와주며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도와준 일들을 돌려주셔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라고 해서 이혼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 이른 일이 해주지 말아주세요. 내가 막아서 평생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 손주를 많이 보여주세요. 그동안 못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아들이 어떻게 힘들듯이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원이 공부에 대해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사돈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것 같아요. 젖지 못하는 섬기는 딸이 의사가 된다면 소리 없이 이어드려야 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아버지의 강한 태도를 본 시모는 마침내 깨달았고 집 앞을 나왔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우리 집안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화를 진정시키는데 남편과 함께 노력했고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와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고 친정 부모님의 돌봄 덕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로 많이 변했는데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우리 부부는 모두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의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그녀를 존경하며 며느리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더 전개하시면 한국어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8세의 아이를 키우면서 문 앞이 어둡게 보였고 미래가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지금은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과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린 시절의 저를 아이처럼 보듬어 주시는 부모님께 평생 갚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민호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